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 기준은 돈의 효율성입니다. 이런 장이 언제 오는데? 그러니까 이미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만 끌게만 나오는 순간에 튀게 돼 있어요. 특히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답답할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 샀으면 이거는 벌써 더블 갔는데, 아, 이거 손절해 갖고 이거를 갈아탈 걸 수없이 하시고 행동 할 건데 안 하신 분들의 후회감들이 막 누적화되면 어느 순간에 이거 이상한 단추를 누릅니다. 계속 안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유동성 장의 특징이에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흥분을 하면 여때 딱 흥분해요. 제가 카지노 각도, 사망 각도 때 흥분합니다. 나중에 여기서 사망하시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대표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일주일 만에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2,900포인트도 넘어섰는데요.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단기적으로 6월 12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내일 있거든요. 지금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이렇게 주가가 기염을 토하는 어떤 배경을 어디서 어떻게 해석을 좀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전에 얘기했잖아요. 포지션이 롤오버 에너지가 강하면 네. 갖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저는 삼성전자, SK에서 한 편, 여기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갖다 해서 조방원 한 편.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롱숏으로 작용한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오늘 양상을 보면 이제 이 그림을 보시죠. 네. 이제는 385가 지지가 되고 이제 5포인트씩 올리거든요. 3,000 넘어가면 요게 이제 400대를 넘어갈 겁니다. 가능할까요? 400에서. 아니 그냥 매일 저는 이 중심값이 지지하면 상방으로 계속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387.5를 깨지 않으면 이제는 요 5포인트씩 올릴 거예요. 이제 390, 395, 400, 405 이게 이제 삼성전자 500원에서 1,000원씩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7월 5일이나 8일 사이에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네. 그때까지 이제 그 갖다 해서 삼성전자 매도를 왕창했잖아요. 그러면 뒤에 뭐예요? 선물 매수잖아요. 이게 이제 청산되면 어떻게 돼요? 청산되면 삼성전자 매도 친 게 우리가 얘기하는 쇼커버링 같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선물 매수한 걸 챙기겠죠. 네. 지금 그런 에너지가 강한데 만약에 이거를 투기적거래하면 갖다 해서 삼성전자 매도한 걸 남기면서 이 갖다 얘기해서 선물 매수를 9월 매수로 롤오버 에너지가 강해요. 그러면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쇼크 주는 거는 미국 나스닥이 부러지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를 내든지. 네. 근데 그건 7월 달에 확인되잖아요. 그럼 내일 당장은 오늘 뭐 CPI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에너지 보는데 지금 계속 올려요.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19,500입니다. 네. 500씩 올립니다. 22,500 이렇게 올리시고요. 삼성전자는 61,000원, 62,000원에서 저는 6만원에서 62,000원에 매도를 권합니다. 50% 네. 내지 70%.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제가 매도해갖고 그거를 우리가 다른 갖다 얘기해서 뭐 HPSP라든지 어버반도체, 뭐 심텍, 대덕전자 이런 걸로 다 이동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21,000원대 산 HPSP가 27,000원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2일 전에 그런 것들도 단타로 챙기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포인트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지수가 3,000 가는데 100포인트 남았죠. 예. 그러면 그동안 20% 먹었든 30% 먹었든 저는 12일 전후에서는 일단 현금화 챙기는 감각으로 갑니다. 챙기는 감각하고 다음 대상은 뭘까 할 때 다음 대상은 미국 시장이 부러지던 종합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 3,000 찍고 뭐 예를 들어서 200-300포인트 빠지던 상관없는 거. 네. 오히려 그럴 때 올라갈 수 있는 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이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에 카카오 그룹이 급등하더니 다음은 이제 또 오늘은 온디바이스 AI가 급등하고 요거 순서 못 맞춰요. 그러면
급등할 때마다 갖고 계신 분들 현금화 만들어 놓고 다음 타자는 뭘까? 그리고 이거와 상관없는 역발상 전략 수립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거를 고민하는 시간을 이제 2,900부터는 가지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선물 매매하시는 분은 이제 하단의 중요한 맥점이 387.5입니다. 삼성전자 59,500원이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23만 5천 원입니다. 제가 말하는 맥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통계로 나왔으니까 그거를 지지하면 계속 에너지는 나오는 거고 그거 부러뜨리면 이제 그동안 올랐던 거에 어디까지 변동을 줄 수 있냐면 이 5월 23일이 나스닥이 18,500 여기에 이제 345라고 치면 지금 무려 거의 50포인트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르다가 어느 날 10에서 20 부러지는 날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인버스 고가 레버리지 X축, Y축 갖고 이제 측정을 하는. 미국은 UVXY 갖고 제가 그 변곡점을 체크하듯이 네. 이제 인버스 고가 갖고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갖고 측정하는 타임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2,900부터는 저는 그동안에 이제 인버스 고 투자자들이 뭐 많이 산다고 했는데 이제부터 입질 매수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인버스 고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올라갔다 한계 탄력성이 둔화되면서 올라가는데 탄력성이 둔화되는 게 징후거든요. 그리고 오늘 느낌이 이제 선물이 5 내지 7포인트 오르는데 상방콜이 더블이 안 나요. 네. 이것도 징후예요. 5 내지 7 나오면 만기일 전후가나 만기일 때는 뭐 거의 최소한 300에서 500, 만기일은 1000%도 넘어야 되는데 이게 100에서 200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이게 뭐라 하면 이거 행사 불능이니까 매도 압력에 매도세가 그걸 등장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행사 가격을 이제 매도를 치냐. 이게 이제 395부터 400 사이가 이제 위험한 위치는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옵션 변동성이 어느 정도 되나 그거 갖고 확인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3,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상승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징후를 봤을 때 이제부터는 수익이 난 건 좀 챙기고 대비하는 전략도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갖다 예를 들어서 3,000 넘었다는 뉴스에 환호하고 이제 그 9시 뉴스에 대문자만 찍힐 겁니다. 네. 근데 제 경험상 꼭 그럴 때 이제 뒤통수 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비해서 많이 어마무시하게 급등한 것들, 이런 것들, 어느 종목들은 매매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름대로 그 기준을 세우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갖고 주장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직전 고점인 24만 원대 가까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매수하기보다는 상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투자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그죠. 삼성전자 왜 갖고 있어요? 그거는 칩셋 미디어라든지 어버 반도체를 삼성전자 10%갈 때 30%, 50%짜리인데 저는 그거를 가장 중요해 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일주일 단위로 내가 투자한 돈이 이 종목은 5%나 마이너스 가능성이 확률이 많으면 그거 버려요. 그리고 이 종목이 같은 구간에 이 30 내지 50% 가능성이 있으면 글로 다 몰아요. 이런 거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게 이제 기준점이 네. 갖다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데 이게 코스피 인덱스를 어떻게 만드나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중에 삼성전자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0% 정도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나요? 옛날 하면 23%가 됐는데 지금 23% SK 하이닉스가 4%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16%고요. SK하이닉스가 8%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SK하이닉스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제가 보는 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빨간 선이 이거를 고창하게 그 Pmax, Pmini 파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전했는데 간단히 쉬워요.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고가친 날과 월의 고점만 연결한 게 빨간 선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하늘색은 이때 2020 저가만 연결한 선이 하늘색 선이에요.
그리고 요 중심 가격이 어떻게 되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합니다. 그러면 여기 2024년 7월이 24만 8천 원, 2025년 5월이 24만 7천 원. 이거 딱 쌍봉이에요. 그리고 저가는 올라와요. 계속. 14만 4천 원이 16만 2천 원. 근데 중심값을 보시죠. 19만 6천 원이 20만 5천 원으로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20만 5천 원이 하단의 맥점이에요. 이거 깨면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고 판단할 겁니다. 근데 SK 하이닉스요. 네. 근데 이거 붕괴할 때는 여러분들 벌써 50 내지 100을 맞았을 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냐? 요거의 딱 반이거든요. 그러면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 그러면 20만 원과 이 4만 원이 딱 반이 2만 원이니까 22만 5천 원인 요게 2만 5천 원만 딱 더해 보세요. 요거 4만 원의 반이니까 22만 5천 원. 자, 그래서 22만 5천 원과 23만 5천 원 사이가 떨어진 밑꼬리 다리고 떨어진 밑꼬리 다리고 이런 형태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분기 실적으로 더 보면,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이때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 2023년도에 요게 이제 연단위 매출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2023년에 7조 7천억의 적자를 발표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때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때의 모든 그 소부장, 이때 SK하이닉스가 7만 3천 원입니다. 적자 발표했다. 난리 쳤거든요. 근데 이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운명이 바뀌는 변곡점이에요. 이때부터 SK하이닉스는 HB의 엔비디아, 이때가 엔비디아가 10불이에요. 이때가. 네. 10불이 150불, 15배 가는 동안 갖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는 날아간 거고 7만 원짜리가 24만 원이니까 3배 간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운명을 달리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또 분기로 세밀하게 볼게요. 네. 2025년도 3월 달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라고 보는데, 여기가 이제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가 저가가 20만 5천 원, 고가 저가가 20만 똑같아요. 그러면 고가 저가가 변동 주는데 중심은 똑같아요. 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을 보거든요. 그래서 20만 5천 원 대비해서 그때부터는 SKI 팔고, 이게 이제 소부장 주도주입니다 라고 떠든 하나의 기준이기도 해요.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분기별로 똑같아? 그러면 이제는 다음에는 뭘 발표해야겠죠? 매출이 20조 이상,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조, 9조 이상 만들어야 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얘는 언제 발표돼요? 7월 말 정도에 발표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7월 초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직전 고점 돌파해 여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쌍봉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 구간에서 잘못하면 한두 달 올라가면 뚜둥하고 박스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여기에 돈을 묶이지 않고 HPSP, 그때가 2만 1,000원이었어요. 지금 2만 7천원이면 이게 30%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대 논리를 계속 유도해 가면서 네. 갖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보시죠. 14만 4천 원과 24만에 이게 아까 얘기한 22만 5천 원. 이 75, 이걸 4등분 법칙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상승폭에 75% 능선이 지지하면 이 고점을 뚫을 확률이 많다. 그런데 만약에 상승폭의 반을까지 훼손하면 이거는 조정파동이나 하락파동으로 확인해야 된다.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75% 능선을 붕괴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부장의 순환을 계속, 오늘 가만 보시면 이제 심텍이니 HPSP니 AD테크놀로지니 그동안 눌렀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막 생깁니다. 그거를 제가 2주 전에 이제 그쪽 사놓으셔갖고, 이런 튀어 오를 때 일단 챙기세요라는 한 달 주도주라고 제가 표현한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주도도 하려면 그 사이에 엔비디아가 신고점을 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이것도 잘못하면은 테슬라 같이 20, 30% 오늘 이유도 모르는데 급락해버리면 어떡해요. 지금 그래서 M7은 저는 이제 위치가 그냥 갸우뚱 위치라 제가 오히려 서학 투자자들은 M7 다 팔아갖고
거의 드론 관련주나 전쟁 관련주 자꾸 바꿔드리는 것도 이러한 리스크 관리 조절 감각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HPS가 이거 오전장에 봤는데 이게 저점에서 30%대 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하락의 반인이 29,000원입니다. 저라면 27,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일단 때려놓고 볼래요. 그리고 요게 121선이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고 이 21이평선이 121선을 뚫어야 제가 안심하겠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데는 이거는 1개월 걸릴지 3개월 걸릴지 이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꺾고 내려오면 다시 121선 올랐다가 다시 꺾여서 쌍바닥이거나 전에 코스모 신소재 보듯이 이게 3개월로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HPSB가 아주 비율 매도 타임 왔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HPSB 가려면 한미반도체가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미반도체는 하락폭의 반에서 1차 저항이 생겼습니다. 요게 92,000원인데 94,000원. 그런데 75,000원은 안 깨요. 그래서 수렴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좀 확인할래요. 그래서 SK하이닉스 매출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거 검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노이즈를 준 하나비전은 제가 6만 원대 때리라고 그랬죠. 오히려 얘가 120선 오면 얘를 한번 사볼래요. 그러니까 요게 47,000원이니까 47,000원과 5만 원 사이에 오히려 120선 눌림 목대 얘를 한번 사볼까. 요렇게 지금 이 전략이 뭐예요? 소부장도 종목 선택과 타이밍과 위치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다 같이 가는 장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대신해서 밸류체인 소부장 종목들을 보자라는 언급을 하고 계셨고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지금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주신 겁니다, 대표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느낌이 AD 테크놀로지, 심텍, HPSP가 왔어요. 단타 목표가. 네. 그러니까 때리고 그거를 어버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CXL 쪽에서 못 간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유리기판에서 컴트로닉스 이런 걸로 자꾸 이동해 볼래요. 네. 그러면서 키 맞추기가 막 되나. 이게 부러뜨리는 거는 7월 초에 삼성전자가 실적 노출돼 갖고 이게 시장의 눈높이를 못 맞출 때 부러질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7월 5일이나 8일은 뭐예요? 거의 요새 5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일 종목 잘 선택하면요. 요새 30, 50%가 널렸어요. 타이밍상. 네. 그거 찾아다니는 시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볼래요.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럼 이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참 6만 원 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님. 오늘 59,9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 열흘 정도 봤을 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급 들어오는 게 쇼커버링 하는 수급인지 신규 매수 수급인지 구분이 안 돼요. 대표님이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어려워요. 네. 지금 보면 포지션을 계속 추적하거든요. 비차익하고 지금 갖다 최근에 500만 주 늘어난 거 순수한 네이키드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추적해보면요. 네. 어떻게 추적하냐를 제일 사진을 노상 찍거든요. 옛날에는 그거 추적하기 쉬웠는데 외국인 매매 주체별 동량과 비차익과 그날 미결제 청산 규모와 롤오버 규모와 거기에 합성이 어떻게 되지 이거 다 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세상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앞면만 500만 주 샀네. 이걸 인수분해해야 되거든요. 그 인수분해 하실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네. 저는 어떤 때는 이 외국인들 좀 나쁜 애들 같아요. 데이터를 허수로 보내기도 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봐요. 나중에 조종해요. 그거 우리나라 감독기관이 감독도 못하는 것 같아요. 지네들이 잘못 보고 했습니다라고 나중에 교통정리를 하는 경우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싱가포르 쪽이나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500만 주 샀어요. 근데 제가 500만 주 산 날 갔다는 얘기에서 샀다는 얘기가 이제 환매수 에너지라는 건 뭐예요? 매도 친 거를 산 꼴이 되거든요. 그때 미결제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의심해야죠. 미결제가 네이키드로 줄지 않고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면 비차익이라도 왕창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갖고 대충 감을 잡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만 유독 보면 그러면 삼성전자 하나가 차지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머리가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요는 삼성전자를 지금 사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찐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반만 찐으로 봅니다, 저는. 반 정도만. 예.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16.9%예요. 이거 하나 올리면 이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합친 게 17.2%예요. 네. 비슷하죠. 그러면 요게가 플러스 되는 날 여기서 다 플러스인지 어느 거 마이너스인지 비교해서 평균을 내보거든요. 그리고 오늘같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동시에 올라오면 두 개가 합치는 게 25%예요. 네.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이거는 삼바부터 현대모비스 13개 종목이 똑같아요. 니꼬로. 그래서 여기서 매일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걸 끝나면 어저께입니다.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일렉트로닉, 하나시스템, 현대로템을 사고 삼성전자 깎아 두산에너비티 이런 거를 엎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날은 돌아온 조선주다 이렇게 떠들었어요. 오늘 다시 엎어버렸어요. 오늘 보면 오늘 주체 하락이 하나 어저께 산 거 그대로 엎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통계를 오늘은 중요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2등을 땡겨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왕창 가야 될 거 아니야. 지수가 많이 올랐어야죠. 예. 네. 오늘 콜옵션이 더블이 안 가요. 여기서 지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예요. 옛날에 이 정도라면 네. 어떤 때는 만기를 하는 1000에서 2000도 줬어요. 6월 4일 날, 5일 날. 그런데 오늘은 상방에너지에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두 개를 땡겨 버렸는데 거기서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차익이 많이 들어왔냐? 오늘 비차익 매도를 쳤어요. 그래서 합성로로만 했지만 여기서 느낌을 갖는 거예요. 매수세가 요거는 저는 그럴 때 50%를 감해버려요. 200만 주 들어왔어요. 그럼 100만 주는 그냥 청산. 이렇게 누적해서 일기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개선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누계를 시킨 결과를 제가 이제 삼성전자 갖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네. 저는 삼성전자 6만 원에서 6만 2천 원대는 반은 매도하자. 그리고 요번 피크는 6만 5천 원을 잡겠다. 그리고 7월 달에 반드시 실적이 7조라는 단어를 확인하겠다. 7월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7조를 넘어선다면 지금 말씀하신 6만 2천 원 선, 5천 원 선도 넘어설 수 있다는 그게 말씀이세요? 6만 5천 원 목표입니다. 그걸 맞출 수 없으니까 네. 6만 원과 6만 2천 원 전번에 3월 달에 6만 원, 6만 2천 원 때려라. 그 맞은 꼴이 됐잖아요. 5만 2천 원까지 빠지고 고생 엄청 시켰다가 지금 다시 6만 원에서 온 게 3월에서 지금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 텀을 뺏긴 꼴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똑같이 3개월 뺏기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7월에서 3개월 10월 달까지. 그러면 이게 괜히 또 삼성전자 갖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보는데 그럴 때 아까 피맥스 피미니파를 보시죠. 요게 86,000원. 삼성전자요. 네. 요게 삼성전자입니다. 86,000원. 2024년 7월 달에 88,000원. 그리고 이때 급락할 때 이제 소부장들을 다 다친 거예요. 요때 좋다고 하신 분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토막나고. 요게 이제 61,000원. 근데 2024년도 4, 4분기부터 요 상단이 61,900원, 62,100원, 59,600원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죠? 하단도 보시죠. 하단은 좀 높아져요. 49,900원, 58,000원, 52,000원. 상단이 좁혀지고 하단이 높아지는 거는 위로든 아래로든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그죠? 하셨잖아요. 그게 네. 이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요 밑에 영업 이익을 보세요. 네. 6.4억, 6.6억, 6.8억. 그래서 7자 앞에만 딱 찍으면 네. 오케이 할래요. 그러면 3천 넘는다 이렇게 볼래요. 그런데 7월 초에 이게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심값이 얼마냐면 5만 5천 원, 5만 6천 원이에요. 네. 그러면 5만 5천 원이라고 쳐요.
6만 원의 딱 중심값이 얼마입니까? 57,500원이죠. 저는 이 57,500원은 절대 불가침의 영역을 잡는 거예요. 이거 깨면 이미 부러진 거예요. 이 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10일 이후에 확인할래요. 그거를. 이 합성하는 애들의 의지가 이제 12일 이후에 9월물로 바뀌잖아요. 내일이네요. 내일이죠. 그때 이후에 어떤 이유를 갖고 삼성전자를 57,500원을 공격해버려요. 네. 그럼 다시 하방 공격 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거기서부터 6만 500원씩이라도 끼역끼역 올려요. 가보자, 7월 초까지.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나와요? 소부장이 급등하는 게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씩 가는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 10일부터 7월 초까지는 소부장 키 맞추기장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영업이익 7조, 그 다음에 매출은 80조. 요거를 공식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벤트가 팍 터져요. 그러면서 3,000을 뚫고 3,100이나 200까지 갔다가 이 장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3,000 전에 마무리되느냐 아니면 3,000을 한번 치고 나가느냐, 이거를 6월 12일부터 7월 초에 확인 구간이다. 이렇게 진단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는 57,500원을 깨면 안 되고 SK하이닉스는 23만 5천 원에서 22만 5천 원 사이를 깨면 안 된다라는 근거를 지금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때문에 상대 속도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삼성전자 반대라는 거,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6만 전자인데 다시 또 5만 5천 원, 5만 2천 원 가봐요. 그거 5천 원 올리는데 또 3개월 필요해요. 네. 그 시간의 가성비나 이런 거보다 예를 들어서 그거라도 반을 현금화 시켜갖고 지금 유동성장에 어마무시하게 갑자기 30 내지 5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허다하게 깔렸습니다. 빈집털이 중에. 그런 거 사놓으면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정에서 내가 거기에 돈이 묶이는 것보다 다른 수익률 게임을, 이거는 미국도 똑같이 제가 눈에 강조한 게 M7 종목 갖고 있느니 패러제이 테크놀로지 제가 60대 때 10대 하면 더블 먹여드린다고까지 이 방송에서 뚱딴지 같이 하는데 어제부로 더블이 났습니다. 1달러가 넘었죠? 1.2달러. 네.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장의 특징이에요. 아, 저 센트 공포를 어떻게 사? 우리가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싸우는 줄 어떻게 예측을 해? 그런데 그러다가 20-30% 급락하니까 다시 또 머스크 그거 화약 그 가격 올 때까지 또 시간이 얼마나 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 기준은 돈의 효율성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 갖고 있어요. 이거를 3개월 코스로 이 돈이 미래 가치에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거나 거의 뭐 은행 이자도 안 나오는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지금 장가에서는 그걸 왜 갖고 있냐. 이런 장이 언제 오는데. 그러니까 이미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만 끌게만 나오는 순간에 튀게 돼 있어요. 요새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뭔가 의지를 내잖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요번에 정책실장에 갔다 얘기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러한 그 관련된 분이 오시니까 카카오페이 할 거 없이 이런 것들이 뭐 단기간에 40-50%씩 오르고, 오늘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널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가상위 20개 종목에서 빨리 재원을 시드머니를 확보해 갖고 네.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2,900에서 이거 100%밖에 안 남아서 삼성전자로는 2,000 오르면 다 옵니다. 2,000원 바라보고 하시겠어요? 그거 하느니 오히려 여기서 보시면 오늘 AD 테크놀로지가 15,000, HPSP, 심태 이거는 거의 끝나갔는데 요 밑에 제주 반도체니 어버 반도체니 QRT니 아직도 널려 있어요. 요런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익률보다 3배 정도는 기간 수익률로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나스닥 부러지지 않아야 되고 내가 말하는 SK하이닉스 22만 5천 원 쓰면 밑골이 달려야 되고 삼성전자는 57,500원을 한 번. 그러니까 57,500원 확인하면 늦으니까 6만 원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500원을 맞추려고 지금 제가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500원이
지수 30에서 50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바스켓이. 그러니까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전략을 짜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그룹주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테마주로 묶은다면 요 같은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우고 계신 겁니까, 대표님? 그래서 네. 지주사가 됐던 요새 급등한 종목들은요. 기준을 딱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요새 매도 기준? 예. 네. 급등주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대표님, 지금 여의도 시장가에서는 10년 만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유동성 속에서는 이제 그 역발상 전략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역발상 전략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동성 장에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 사람이 얼마나 흥분하면 요때 딱 흥분해. 제가 카지노 각도, 사망 각도 때 흥분합니다. 나중에 여기서 사망하시거든요. 예, 네. 결론은. 그래서 제가 사망 각도를 딱 지는 게 120 평균 가격에 더블 났을 때. 그리고 그게 한 달 만에 났을 때. 그럼 각도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그러면 종목들이 요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100개가 넘어요. 네. 지주사도 있고 뭐 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유동성 장입니다. 실적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저는 법적으로 하지만 절대 실적 뒷받침 못해요. 지금 당장은. 예, 네. 양자 컴퓨터가 똑같아요. 근데 정책 변화나 사람의 인선이 나왔다라든지 스토리텔링으로 급등을 해버리니까 네.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요때는 사라 그러면 안 사요. 역배열에 완전히 120 밑에 이평선 수렴 이때 사라 그러면 안 삽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사냐? 이렇게 사망 각도로 막 상한가 치고 급등할 때 이게 뉴스 나오고 흥분해. 여기가 이제 제가 카지노 각도라고 그러거든요. 네. 하나씩 보시죠. 그래서 매도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좀 설명해 주세요. DL 저라면 5만 원대 매도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121선 이격이 이 5만 원대 이게 지주사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여기서 더 끌고 갈 거보다 흔들었다 가니까 저는 4만 원과 4만 고점에서 20% 빠지면 이건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라더경 관련주, SG 사태 관련주들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사놓으시면 이런 게 유동성장에 큰 힘을 발휘하고 이게 이제 이런 게 유동성입니다. 각도 보세요. 각도. 옛날에 10,000원, 11,000원 이런 때는 이게 쳐다보지 않을 때 이 거래량이 몇 배 늘어납니까? 이런 걸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122격이 거의 따블이가 와요. 그러면 아까우시면 데드 잡고 가세요. 예를 들어 17,000원 깨면 나는 내가 암만 좋게 보더라도 반이나 70%는 때리겠다. 이런 선을 이 이격이 높은 것들은 철저히 지금 유동성장에서는 해야 되고 이제 이 종목이 눈에 보이시면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찾아내요. 요 밑에서 기구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 오늘 그거 또 체크해 보겠고요. 네. 그래서 삼천리도 그렇고 대한전선 우리가 원전에서는 이제 한전기술과 대한전선 근데 한전기술은 6만 원 깨면 5만 8천 원. 요번에 또 갑자기 또 채권에서 7만 5천 뚫을 때 또 때리라고 했습니다. 대한전선도 17,000, 2만 원에선 때리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10원에 20% 흔들어 버리면 그때 사십시오. 그래서 121 평균값 기준으로 이격이 너무 높은 거는 피하자.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십시오. 이런 게 자꾸 보이면 그러면 이게 보세요. 요새 상지건설 얘기합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지건설 이것도 딱 보는데 요 이격 보세요. 5만. 다시 제가 5,000원 월이치 한다고 그랬죠. 이게 한번 이런 이격이 나오면 대주들 팔아먹고 이게 희석화시켜 이 꼴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딱 코너입니다. 이게 뭐 하나 닦였죠? 지역 화폐 관련주.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 에너지가 여기에 형성된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윗골이 달면서 이제 강한 음봉이 나왔고 122 이격이 더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꼭지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그래서 카카오페이 다 때리라고 한 게 이게 이 종목 갖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다날 이 주가들 보세요. 우리가
단알도 2,500원, 3,000원대는 얘기하면 쳐다보지도 않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왜 6,000원대 흥분을 하냐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실적이 뒷받침되나? 아니거든요. 이거 갤럭시 모니터도 왜 7,000원, 8,000원, 120에서 밑에 때는 안 보이고 왜 12,000원, 13,000원 갈 때 보이나? 이 각도 때 보이나? 이럴 때 흥분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지금 유동성 장애 가장 조심할 거는 제거법이에요.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급등한 것들 여러분들 괜히 선수들 뒷설거지 해주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네. 새로운 것들이 이번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을 읽고 아직까지 안 한 것들 지금 공약집 읽어보면 철도가 남았고 북한한테 자꾸 오늘 시간에는 북방 관련주가 올라가대요. 지금 트럼프 서한은 김정은이 쳐다보지는 않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대놓고 방송한 거 확성기 네. 중단하니까 이 시간 외에서 갑자기 아란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일신석재라든지 옛날 개성공단 관련주. 근데 저는 개성공단 다시 열지 못한다 거든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죠. 아 그러면 우리 대통령의 의지는 자꾸 문을 두들리려고 그러는구나. 북한이 받아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고 안 받아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공동의 이익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건 뭘까? 그리고 트럼프도 적극 창작하고 전 세계가 찬성하는 부분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DMZ 공원화. 그래서 북한 돈 들어갈 일 없어요. 네. 우리가 다 투자하고 거기를 천연 복원하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몰려올 거고 그러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지뢰 제거. 그러면 지뢰 제거 관련주가 뭔가? 그냥 아이디어를 계속 찾아보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스토리텔링 그럼 파라텍이 있어요. 근데 파라텍은 또 뭐하고 연결돼 있나? 드론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 드론 서명하면서 이제 드론 관련주를 제가 체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드론 부대 창설해야 되고 저 지뢰 제거하면 같이 겹치는 종목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사놓고 스토리텔링이 누구 대통령께서 한번 받고 만약에 김정은이 그거 오케이 하면 스테리 상한가 3번 칠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확률 배팅하는 게 오히려 이미 급등한 거 따라가는 것보단 낫다라는 생각이 들죠. 단기간에 121선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사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유동성의 특징이 순식간에 100% 가면 20, 30%는 부러졌다 갈 수도 있어요. 앞만 좋은 것도. 네. 최근에 조선주들이 그런 모양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얘기해서 여러분들 눈에 이 수직 60도 각도로 서 있는 것들 있죠.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실전 매매에서는 이거 특히 직장인이나 가끔가다 보시는 분들은 네.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거는 갖다 예를 들어서 전업투자가 계속 화장실만 가더라도 들고 다니시는 분이 측정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하지 못하는 한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유동성 장애 제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급한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이상한 종목들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심리. 아니 이거 샀으면 이거는 벌써 더블 갔는데 나는 이게 자꾸 특히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답답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런 분들 중에는 이거 손절해 갖고 요거를 갈아탈 걸를 수없이 하시고 행동할 건데 안 하신 분들의 후회감들이 막 누적화되면 어느 순간에 이거 이상한 단추를 누릅니다. 계속 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20일 이격을 왜 보냐면 제가 121선이 네. 매집 세력이 숨어서 평균 단가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어떤 종목을 조사해 갖고 딱 보면 인위적으로 누르는 세력들은 누릅니다. 희석화시키거나. 그럼 평균 단가를 120선에 맞추면 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매집 단가하고 비슷해요. 거기에 벌써 더블 났다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희석화 전략이나 제3자 유증이거나 전화사채나 이런 것들 퍼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리스크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20일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거 이런 것만 피해 다니시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 쪽으로 지주사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아서 지난주에도 여쭤봤었고 또 대표님께서도 그러면 지주사 중에서도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그룹주들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아직까지 눈에 띄는 쪽은 어디일까요? 이제 녹십자가 보입니다. 녹십자. 네. 녹십자만 보여요. 그리고 카카오그룹은 이제 매도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격이 너무 크고 옛날에 거버넌스 때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로얄 패밀리, 김범수 회장의 부인, 가족들, 그리고 K큐브 홀딩스를 지배구조, 그리고 이쪽이 NHN 출신의 창업 공신들. 네. 그동안 카카오가 왜 이렇게 크게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까지 망가졌냐면 이거의 알력 싸움. 아니 나는 갖다 예를 들어서 창업공신에서 지분인데 나는 왜 그래갖고 매각하거나 뭐 스톡옵션이거나 난리 부르친 게 이 싸움판입니다. 이 싸움판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이즈도 나왔고 이거거든요. 지금 요번에 현 정부하고는 에너지가 플러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제가 지배구조 때 딱 이 카카오 그룹 하면서 카카오 그룹은 로얄 패밀리들이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 뱅크만 갖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것들은 매각하고 싶어 할 거고 창업공신하고 분리하고 스톡옵션 주려고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엔터를 이용해서 뭔가 머니게임 구조 조정을 할 거다. 이런 논리를 자꾸 피는 것도 했는데 요번에 이 분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격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쉬시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 들어가시면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녹십자를 볼 때 녹십자 웰빙은 하한가 패턴이 한번 나왔고 꼬리 달리고 조정 중이에요. 120일하고 가까워요. 제가 이거 남았다는 건 120일이 아직 이격이 따블이 안 났어요. 녹십자 MS도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엔 또 끌게는 또 이제 뭐 갑자기 그 관련된 바이러스성 뭐 여러 가지의 뭐 개발이라든지 또 코로나라든지 독감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에는 지주사에서 녹십자 홀딩스가 50 최고가를 시도에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녹십자가 이제부터 올라가는 120밑대. 그러니까 저는 녹십자 홀딩스 팔아서 녹십자로 가는 이게 할인 지주 팔아갖고 할인 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요런 전략. 그러니까 지주사에서는 할인 남았고 녹십자 남은 것 같고요. 할인에 끌게는 저는 HMM이 이제는 미중 간에 제가 가장 미국 시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타협받습니다 환호하는데 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날 윗골이 달리고 꺾여 내려가요.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에 합의 봤을 때 그거를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엔 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에 합의 봤다고 해서 중국을 그대로 대둘 분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는 물류에 보이지 않는 뭐라 그럴까 규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갔다 전에도 한번 소설같이 배 한번 잡아갖고 조사 들어갔다 한 달간 묶여버리고 마약 실렸다 제보 들어왔다 파나마 수에즈 이것만 하면은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난리치는 걸 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항로가 북극 항로를 자꾸 개설하는 거니까 요새 부산 지역 관련된 종목들이 다 따블이 나요. 부산 요새 보면 LS 마린 솔루션도 저기 증자인데도 급등해 버려요. 이게 갖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여기에 세력 가치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부산 지역에서 관련된 제가 땅을 갖고 있거나 그쪽 연결된 종목들 남아 있는 게 특수건설 남았고 동아지질 남았고 그 다음에 시멘트주 남았고 대한제강 남았고 이런 고려제강 남았어요. 이런 남은 것들만 들어가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은 아직 주가가 기염을 토하지 않은 쪽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급등한 거에서 지금 제가 새로운 종목들을 찾으십시오라고 아직도 이제 지수가 조정하더라도 에너지가 그쪽에서 나오나 보시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찾아내자. 그러니까 아까 파라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 지역에서 부산산업이니 LS 마린 솔루션이니 대한전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뭐 특수건설이나 도가지진이나 고려제강이나 대한제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심지어는 현대제철 3만원, 3만 2천 팔아서 2만 천 산 게 요새 43만원 넘었어요. 저는 3만원대 50 내지 70%는 때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들어가는 가장 호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투 트랙을 항상 써요. 네.
끌고 오고 와서 또 때려요. 그러면서 돈을 더 투자하게 만들고 이상한 그 스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31조 한 날이 꼭지고 그 다음에 다시 급락시켰다가 지금 다시 이제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 8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유예기간 딱 끝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자동차라든지 이런 관세 부분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멕시코가 풀리면 멕시코 우회 전략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4월, 5월, 6월은 네. 트럼프가 이 관세 변동성이 준 그 수치가 찍히는 수치가 나온다는 게 난 걱정이에요. 자동차 분명히 마이너스 10에서 이상은 감소된 걸로 판단되거든요. 계속 막고 못 가고 잡혀 있으니까. 실적단이 다른 쪽에서 그걸 커버하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글쎄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부분의 실적단이 7월 말에 대부분 나올 텐데 이게 이제 간단히 해서 저는 경제 지표보다 자동차의 실적단이 어떻게 나오나 저는 그게 제일 그리고 나쁘게 나와도 어떻게 돼요? 이제 현대차 기아가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찍고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 확인이 7월 말이니까 이제는 저는 2, 4분기 실적들을 확인하는 코스가 7월장 아닌가. 그런데 테마로 너무 급등했어요. 그런 건 피하는 게 낫죠. 그래서 여기서 차별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100포인트만 오르면 3,000포인트 돌파를 하게 되는데 앞서서 삼성전자가 2,000원만 올라도 가능한 수치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네. 미국의 꼭지를 UVXY 변동성 지표로 잡으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 갖고 이 모양 나오면 안 됩니다. 2,900부터 그러니까 2만 원과 2만 2천 원이라고 가격대를 정해 드릴게요. 네. 레버리지가 막 지수 올라가고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얘가 콜 상방이 크게 안 터지고 자꾸 매도 세력에 의해서 줄어들고 올려놓고 빠지고 그러면 레버리지가 올려놓고 빠지고 올려놓고 빠지고 올려놓고 빠지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얘가 이렇게 원형 천정형 패턴 나와요. 이게 징후입니다. 미국 시장의 M7이 5월 23일 그 18,500까지 찍고 지금 올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나라가 더 올랐어요. 네. 우리나라 하신 게 더 훨씬 나쁘겠습니다. 5월 23일 대비 인덱스가 지금까지 얼마 오르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21% 올랐습니다. 미국 5%예요. 그때가 18,500이에요. 네. 지금 19,500이에요. 그 1000에서 대롱대롱 가다면 그러면서 거기도 종목장만 나온 거예요. 그 타이밍이 이제 레버리지가 이렇게 되면 급등한 종목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 이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이게 이제 7월 초나 말에 이게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꼬리 패턴이 2만 원, 2만 2천 원에 나오나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인버스를 한 번에 사시면 안 돼요. 한 번에 사시면 안 돼요. 저는 6만 원과 6만 2천 원. 그래서 이렇게 할래요. 삼성전자 6만 원대 인버스를 20%, 6만 1천 원대 40%, 6만 2천 원 뚫을 때 50% 이렇게 해보렵니다. 최근에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면서 그 인버스 2배로 아래로 이제 좀 베팅을 하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잘하는 겁니까? 아니요. 너무 빨리 하셨어요. 오늘부터 할까를 고민하시는 시점이지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2,600대 많이 들어갔어요. 2,600, 2,700대.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시네요. 예, 지금 손해보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삼성전자 3,000 뜰 때 아마 털리실 겁니다. 반대 매매 당하고 털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드 인버스 레버리지로 이게 이제 1,620원입니다. 여기서 바로 V자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이게 인버스의 속성입니다. V자로 가려면 나스닥이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악재는 1000 이상을 부러뜨리면서 갖다 예를 들어서 연속 3일 그냥 장대 음봉 나와야 돼요. 그게 V자 파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은 이미 거기도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런 파동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죠. 1,600원과 1,500
50원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이게 튀어오르는 그 국면이 뭔가 끌개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쇼크 나오든 아니면 현대차가 저 7월 말에 쇼크. 그러면 확인은 한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버스 곱은 저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나눠서 서너 번에 나눠서 사지 이거를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천정형, 원형 바닥형이 밀집되는 국면이 삼성전자 실적, SK 하이닉스, 현대차 실적이 확인돼 줄 거다. 그때까지는 빈집털이거나 역발상 종목들의 스토리텔링 종목 찾자. 제가 오늘의 시장 전략의 가장 핵심입니다. 네. 서학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도 함께 엿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조 대표께서는 미국의 M7 종목은 이제 고점이 나왔다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오히려 매도하고 뭐 드론이나 전쟁 관련주 쪽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그 관점은 유지가 되는 걸까요? 근데 드론 전쟁 관련주들도 이제는 매도의 타임이 와갖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왜냐하면 테슬라는 고점에서 20% 빠지는 게 270불, 250, 이런 데를 삽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라고 그랬던 엔비디아는 이제 여기 보시면 135불이 맥점입니다. 이거 붕괴하면 바뀌었어요. 시장의 추세가 하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35불만 깨지 않으면 계속 여기도 상대 속도로 근데 수익률이 또상 3%, 5%, 7%, 마이너스 3%, 5%, 7% 이 구매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이 60센트에 사면 제가 요 120선 뚫을 겁니다. 지금 130% 올랐습니다. 이제는 챙길 수 있는 단가입니다. 챙기세요. 챙기시고 1달러를 딱 거놓고 1달러를 깨나 안 깨나 한 달간만 지켜보시죠. 그러면서 요번에는 최근에는 플러그파, 태양광 수소, 우리나라는 에너지 믹스, 그 다음에 또 원전에서 노이즈 나오는 걸 다른 걸로 커버,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플러그 파워고 우리나라는 하나솔루션, 두산, 피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하나솔루션이 급등한 게 이 플러그 파워가 저쪽 오늘 급등하면서 이것도 70센트가 어저께 1.5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일간에 117%. 네. 그럼 이런 것들은 비율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연동돼서 하나솔루션 같이 매도하셔야지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게 3달러까지 가면 추가 에너지가 있을 텐데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수소도 저는 태양광보다 수소가 더 늦어요. 그리고 뭔가 다음 단계의 에너지죠. 이제 2030년 에너지예요. 지금 2025년, 2026년 에너지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이제 원전보다는 우라늄 에너지 이제 네. 광산주 했더니 요거는 이제 5불단은 계속 사보면 얘가 눌렀다 한 단계 올라오고 지금 쉬는 중입니다. 요게 이제 저는 뉴스케일이나 원전주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게 보세요. 드라곤플라이가 당연히 너무 급등했습니다. 눌림목대 사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121선 밑에 있는 건 사세요. 121선 121선 이미 치고 나간 것들은 120 멀어졌다 가까워질 때 사시고 그러면서 이런 타이밍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나테크가 4불단에는 사셔도 좋습니다. 120 올려놓고 이게 이제 윗골이 달린 이게 이제 저는 신호탄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올려놓고 흔들었다가 쉬다가 다시 갈 때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파동들을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